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다시 카메라 앞에 앉은 것은요, 오늘 저녁에 아주 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뉴스 세 가지가 동시에 떠서 이건 아무래도 주무시기 전에 소개를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SBS가 조금 전에 8시 뉴스에서 특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는 월성 원전에 대한 수사, 그 검찰의 공소장과 530개의 그 자료를 폐기한 그 목록을 SBS가 입수해서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왜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원전 폐쇄에 매달렸는지, 그 다음 거기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 수사에 그렇게 길을 쓰고 막으려고 나섰는지에 대한 단서가 찾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SBS의 SBS가 오늘 5가지로 해서 아주 장시간 특종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내용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공소장이라든지 이 검찰 수사 기록 이런 것들은 전혀 외부로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SBS가 이것을 뭐 적법하게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감사 결과가 지난 10월에 일부 나오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다 나오지는 않았죠. 근데 공소장과 그 530개 자료를 폐기한 그 정황들을 지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그 산업부 직원들이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원이 이런 것들을 월성 원전에 대한 경제성 조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라라고 하니까 이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감사원 직원들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이런 내용들은 누락 삭제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거칩니다.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그 당시에 감사가 나오기 하루 전 밤에 그 원전 정책과실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지금 이야기하는 그 과장, 서기관, 국장 세 사람이 협의를 해서 들어가서 530개의 자료를 폐기했다는 겁니다. 그 자료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한수원이 원전 폐쇄를 결정하기 이미 20일 전에 이런 청와대로 모두 보고한 자료가 다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에 보고 자료들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 목록에서. 청와대에 모두 보고하고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이 자료도 누락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전부 협의를 했다라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원전 폐쇄와 관련해서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집회, 그 집회 신청서, 이런 동향을 모두 파악해서, 이게 지금 사찰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죠. 모두 파악해서 상부에 다 보고를 하고 협의를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 폐쇄한 530개의 자료 중에는 북한의 원전을 추진한다, 북한 원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서들이 아주 많이 다량으로 발표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북한의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1차 회담과 2차 회담을 하기 중간 그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부분이 그 보고서 계획안이 여러 건이 나오고 있는 걸로 비춰서 북한 원전 건설이 구체적으로 추진이 됐었다. 북한 측과도 협의가 됐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원전과 관련해서 똑같이 태양광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원전 조기 폐쇄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 또 태양광 사업을 중국과 어떤 연관이 있어서 폐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많은 추측들이 나왔는데, 원전과 관련해서 북한, 그 다음 중국과 여러 가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점이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입니다. 지금 SBS 보도한 이 공소장, SBS에서 입수한, 그 다음에 530개 자료 폐기한 삭제 파일 목록에 따르면, 첫째, 이 원전, 북한의 원전을 건설해 줄 계획을 세웠었다. 그 다음에 원전 폐쇄를 한수원에서 결정하기 훨씬 전부터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를 하고 협의를 했었다. 이 원전 폐쇄와 관련해서.
그 다음 시민단체들의 원전 폐쇄 반대 집회나 여러 가지 동향들을 사실상 사찰을 했었다. 그 다음 530개의 자료 폐기를 한 이 국장과 그 과장과 서기관들이 사전에 감사원이 감사를 나온다고 하자 충분히 협의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폐기하기로 협의하고 폐기를 했다. 이 네 가지 점입니다. SBS 특종이었는데 이 네 가지 점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부분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한 의문들이 앞으로 하나 둘씩 풀어나가질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풀어나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공소장 내용에서 또 드러난 것이요. 지금 백운규를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자료를 삭제하고 이렇게 원전 수사를 감사를 맡고 나선 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원전 폐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다가 벌어진 부분에 대한 수사가 감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오해 일으키지 않고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왔죠. 근데 검찰은 그렇게 전혀 보지 않고 이 수사를 한 검찰은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 기능의 근간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검찰의 지금 시각입니다. 또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방해하고 회피하고 이런 것은 국가적인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자세입니다. 여러 가지 사실들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 앞으로 SBS 이 보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추가 아마 보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와 원전에 얽힌 거기에는 북한, 중국까지 얽힌 문제들이 하나 둘씩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저녁에 나온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는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민주당이 좀 바빴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법관에 대한 탄핵을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민주당이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바빴는데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데 의원들이 나서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 이 거의 비슷한 결과인데 당이 부담을 지지는 않겠다 이런 건데 법관 탄핵을 사상 처음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의 그 판사 출신입니다. 이탄희 의원이 오래전부터 법관들에 대한 소위 사법농단이라고 이름을 한 거기에 대한 법관들을 탄핵해야 된다 주장을 계속해 왔죠. 근데 오늘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열린우리당의 최강욱 의원이 또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8개월 실형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죠. 이 최강욱에 동조하는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 그 다음에 그동안 지난해 연말부터 있어온 정경심을 비롯해서 여러 재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 여러 가지 재판에서 쌓여온 불만들로 민주당이 드디어 탄핵의 칼을 뽑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탄핵하고자 하는 우리 헌정사상 첫 1호 이전 법관 탄핵 대상은 임성근 부장판사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 산케이 신문이 당시에 기사를 쓴 것, 그 산케이 신문의 지국장이 그 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으로 이 사법농단 의혹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법농단의 의혹이 없다라고 한 것을 지금 민주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탄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법관에 대한 탄핵은 100명 이상의 의원이 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의원 과반의 찬성을 하면 탄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의석으로 지금 탄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자, 문제는 여론인데 이게 지금 지난해 말부터 윤석열, 정경심 또 오늘 그 최강욱 비롯해서 이 법관들의 그 판결에 대해서 쌓여온 불만들을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현실화시키면서 사법부도 길들여 보겠다. 그동안 입만 열면 윤석열 검찰을 비롯해서 검찰 탄핵을 부르짖어 왔던 민주당 아닙니까? 이제 법관 탄핵을 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결과는 같은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110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을 하고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탄핵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될 텐데요. 이렇게 사법부의 판사에 대해서 정당한 별다른 이 내용도 없이 뭐 내용들 자기들 명분은 만들어내겠지만 이렇게 무죄까지 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한 부분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놓고 지금 한국의 법치,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요. 공수처장이죠. 김진욱 공수처장이 인사청문회도 거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독립성도 강조를 했고요. 뭐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으로 또 검찰이나 다른 경찰, 다른 이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겠다. 뭐 우려하는 대로 뭐 친정부적인 그런 입장에 서지는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많이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은 사실이죠. 문재인 정부가 뭐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부터 뭐 또 공수처장 임명부터 모든 게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좌우되었던 부분이니까 신뢰가 가지 않았던 부분인데 조금씩 김진욱 공수처장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법리에 의존해서 법률가로서 나름대로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는 하지 않겠느냐라는 징후들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징후가 보이는 부분이 차장을 누구로 임명하느냐는 부분이었는데 차장의 여운국 변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 사법연수원 23기로서 윤석열 총장과 동기고요.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그 사건도 자기가 변호를 맡았고 뭐 또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김학의 사건을 이첩할 거냐 이첩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 수사 여건을 먼저 갖추고 난 다음 생각하겠다. 이런 대답. 그 다음에 오늘 공수처에 대해서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헌재에서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첩에 대한 부분, 공수처가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공수처장이 그런 반대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하겠다. 들어보고 사건의 이첩에 관한 부분도 판단을 하겠다. 그 다음에 그 검사들을 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야당과 여야가 합해서 그 인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중립적인 사람들로 검사들로 너무 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정치적으로 그런 검사들로 임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밝히는 것 인사청문회에서의 그 자세 이런 걸로 봐서 약간 아직 많이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대를 약간은 가지면서 물론 견제는 필요하겠지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급하게 세 가지 기사가 떠서 여러분들과 저녁 늦게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